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백만장자를 깨웁니다.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을 보고 놀라겠죠. 짜증도 좀 낼 거고 경찰을 부르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럼 일어나 보니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되어 있다면요? 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요트나 스포츠카로 가득 찬 차고를 사실 건가요? 어쩌면 다이아몬드 왕관과 세계 일주 유람선을 사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혹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해티 그린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면서 몇 년 동안 검은 드레스만을 입었죠. 해티 또는 헨리에타 그린은 원래 로빈슨이라는 성을 가지고 1834년 매사추세츠주의 뉴 베드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에드워드는 포경업을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해티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대신 주식시장과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6살 때부터요. 그녀는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재무 서류를 읽어주고 아버지를 따라 일하곤 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녀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돈은 모으기 위해 버는 거지 쓰기 위해 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학에 재능이 있었던 해티가 모든 가족 회계를 담당했던 건 13살 때였습니다. 호르몬의 작용이 클 수 있던 10대 시절에도 그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티는 1200달러의 용돈 중 1000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6살에 뉴욕 사회에 자리 잡으려 하면서요. 그녀는 뉴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남은 200달러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 파티와 무도회에 참석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틈엔가 그녀는 주위에 자기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티가 약혼자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만약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소유 재산이 있는 남자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업을 경영하는 것을 도왔고 점점 더 금융계의 거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6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해티는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고 새로운 아내를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헨리에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연애를 망치려다가 자신의 연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헨리 그린은 해티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고 그녀보다 12살 많았습니다. 투자자로서 필리핀과 거래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해티 쪽에서 먼저 시작한 사랑이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녀가 진정으로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재무이고 논리가 그녀의 절친이라는 것을 안다면 해티는 그저 에드워드가 자신에게 완벽한 짝이라고 깨달았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1865년 해티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에게 100만 달러와 신탁 기금 400만 달러를 남겼죠. 그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살되는 거야. 다음 차례는 너다. 정말 가혹하지 않나요? 그를 믿은 해티는 그녀의 창고를 자신의 침실로 만들고 식사로는 독을 넣을 수 없는 삶은 달걀을 주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진 지 2주 만에 해티의 고모도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유언장이 발표되자 헨리에타에게 5년짜리 법정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고모가 약속대로 200만 달러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이자로 1년에 6만 5천 달러만을 지급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해티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법정에 가져갔는데 고모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과 수천 달러의 소송 비용을 쏟은 후에 해티는 그녀의 성 그린처럼 초록색의 지폐 약 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들 중 한 명이 되었기 때문에 해티는 사회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죠. 1867년 그녀는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혼전 계약서의 서명을 받은 후 에드워드 그린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런던으로 이사했고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랭햄 호텔에 살았고 여기에서 그들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네드라고 불렀던 에드워드는 1868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3년 후 해티는 그녀의 고모 이름을 따서 실비아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습니다. 에드워드 그린은 런던에 있는 세계은행의 이사라는 명망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의 아내는 그를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성처럼 초록 지폐를 받았다고 한 것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해티에겐 뛰어난 경제적 본능이 있었고 그 돈으로 또 다른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1874년까지 또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해는 그린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온 해입니다. 그들은 뉴욕으로 가지 않고 버몬트주 벨로우 폴즈에 있는 에드워드의 가족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기가 해티의 알뜰함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은 모든 가격을 놓고 가게 주인들과 흥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봉투도 재사용했고요. 경제에 관심을 가져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녀는 겨울옷을 사지 않고 보온을 위해 코트 안에 신문을 겹겹이 둘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들과 의사들에게 돈을 쓰는 것도 원치 않았죠. 1882년 당시 14살이었던 아들 네드의 무릎이 탈골됐을 때도 그녀는 아들을 좋은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에 데려갔다가 집에서 치료를 이어갔죠. 그 결과 네드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의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도 해티는 손님들이 비싼 식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의심했던 손님들이나 하인들이 훔쳐갈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해티의 알뜰함은 당연히 그녀의 가족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뜰함 때문에 에드워드와도 헤어지게 되었죠. 1885년 재무회사인 존 제이 시스코와 손스는 파산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회사의 가장 큰 채무자였고 해티는 투자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해티가 그의 빚을 봐주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부부였으니까요. 그러나 해티는 경제적인 결정과 가정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파산했고 이 부부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해티는 결국 에드워드가 가졌던 50만 달러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에드워드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900년까지 해티는 연간 약 7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가정 평균은 500달러였고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별은 그녀를 더욱 검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할 수는 없을 줄 아셨죠? 해티는 아들 네드를 혼자 두고 딸 실비아와 일주일에 5달러 정도를 쓰며 먹고 살았습니다. 해티는 모든 남자들이 단지 돈만 노리고 있을까봐 실비아를 통제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계속 이사를 다녔죠. 아직도 누군가가 그녀를 쫓아다니며 독살하려 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혹시 그 집들이 맨해튼의 호화로운 아파트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틀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뉴저지 호보켄이었는데요. 그 집은 작고 춥고 꽤 비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 현관 벨 옆에 있는 이름은 듀이로 해뒀는데 해티의 애완견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만장자 해티는 보통 오트밀이나 계란을 먹은 반면 자신의 개에게는 항상 좋은 스테이크를 먹였습니다. 참 좋았겠네요. 해티는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 사무실을 빌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은행 중 하나를 골라서 무료로 자리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곤 했습니다. 잘못하면 수백만 달러를 다른 곳으로 인출해 갈까봐 은행들은 그 요구를 들어줬고요. 1898년 에드워드 그린은 병에 걸렸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비아는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어머니를 설득했고 해티는 그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에드워드가 1902년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평생 검은 옷만을 입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다양한 검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검은 옷을 고집한 이유가 실용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옷은 다른 색깔에 비해 세탁을 덜 해도 되죠.
그리고 그녀가 검은 드레스를 세탁소에 가져갈 때 그녀는 옷에 단을 빠는 데 드는 비용만 지불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옷에는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씹었던 양파의 냄새까지 고려해서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냄새가 났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나이가 들 때까지 자신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탈장이 되었을 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후에야 진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수술에 $150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녀는 충격을 받고 의사와 흥정을 하려 했습니다. 해티는 1916년 7월에 몇 번의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재산은 1억에서 2억 달러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탈출해 38세에 결혼했던 실비아는 자신의 몫을 친척과 친구,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레드는 호화로운 땅, 요트, 보석, 다이아몬드가 박힌 요강, 여자 등 보다 사치스러운 방법으로 돈을 썼습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검은 옷만을 입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경제적인 마법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은 해티를 월가의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구두쇠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은 저축을 잘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돈을 다 써버리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스크루지가 되시면 안 돼요. 아니, 해티 그린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세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